네, 안녕하세요. 저는 FMC 마케팅부에 있는 이돈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포도를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성심성의껏 드릴게요. 여기 포도 재배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세요? 물 관리? 물은 이렇게 많이는 안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품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제 바이올레킹이나 샤인머스켓처럼 과가 큰 작물들 있잖아요. 근데 포도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청근성 작물이에요. 뿌리가 깊게 뻗는 게 아니고 겉으로만 얇게 뻗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하루에 매번 주시되 하루에 30분씩, 그러니까 소량 다회를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요즘에 이파리 끝에 보면은 이런 증상들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햇빛에 뒤이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다 비대기 약들 치실 거예요. 이제 비대제들 치실 때 이것도 같이 잡아주는 약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게 이 컨트롤킹이라는 제품인데, 요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은 과에 대해서 과를 크게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소 방지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AOA라는 특수 성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아인산 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리가 이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통 지금 입장순 12개 남겨 놓으셨을 거고, 이제 이거를 잘 잡아야 되는데 더 키울 필요는 없어요.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일수를 최대한 막아줘야 이것도 과로 에너지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당도가 올라가든지 과 비대가 되든지 역할을 해주거든요. 컨트롤킹이 들어가게 되면은 팽압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포가 압력을 물로 꽉 채워줘요. 그 외부 유출이 안 돼요. 그래서 아싸리 비대제 치실 때 컨트롤킹 치시게 되면은 일소까지 같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보통 인근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칼슘제 얘기 많이 하시고요. 칼슘제 쳐도 일수를 좀 잡아주거든요. 칼슘 쳐서 잡는 거는 밤에 얘네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덥잖아요. 그럼 잠을 안 자요. 호흡을 해요. 계속 이 기공에서 계속 호흡을 하다 보면은 수분도 같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한 증상으로 인해서 잡아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더우면 진짜 솔직히 잘 안 잡혀요. 아싸리 컨트롤킹 같은 경우에는 기공은 열릴 때 세포에서 수분을 밖으로 나가는 거를 잡아주기 때문에 물이 밖으로 유출이 안 돼요. 그냥 호흡만 할 뿐이지 그 수분은 안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소 피해도 같이 하면서 이 비대까지 가실 때는 저희 제품 컨트롤킹 이거 치시면 좋고. 그 살포입니까? 네? 감주가 살포야. 예, 연면살포. 네. 이게 시기마다 다 틀린데, 지금 치신다고 하면 올해 날씨로 봤을 때는 최소 2번 이상은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날씨가 더운 게 좀 오래 가거든요. 일주일이나 10일 간격으로 했을 때. 네, 지금 원래 벌써 들어갔어야 돼요. 날씨를 봤더니 탈 것 같다. 그 시점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게. 네, 열대야 시작을 할 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이 덥다 보니까 더 심해요, 이게 지금 현상이. 기존에 컨트롤킹을 전문하셨던 분들은 올해도 접목을 했었고, 결국 일소가 확실히 아예 안 오는 분도 계시고, 전년보다 확실히 들어오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지금 시기 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기 때, 지금 딱 치는 걸로 했을 때. 뒤에 적힌 그대로입니까? 저희는 이건 보증 성분이고요. 앞에 적혀 있어요. 이제 그 인산이 27%, 아인산이 27%, 가리가 21%. 근데 여기가 AOA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같은 21%, 27%라도 흡수력 자체가 틀려요.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치시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 샤인머스켓도 다 아시죠? 샤인머스켓 재배하시다 보면 나무가 중간중간 이렇게 이파리가 찌그러지는 증상들 많이 보이시거든요. 처음에는 넓적하다가 여기가 이제 찌그러지고, 여기가 완전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바이러스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계속 이걸 해봤어요. 나무가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그 다음 년에도 이런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멀쩡하네? 다른 나무가 또 이런 증상이 있고, 얘도 또 이상하다가 또 멀쩡해지네? 그게 수분 문제예요, 수분 문제. 근데 수분인데 영양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이 밭에 염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같이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2점대 이하입니다. 지금 딱 이 시기 때. 근데 한 2.5, 3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수치가. 근데 보통 이 기계로 5점이나 4점이 나오면은 바이러스 유사 증상, 이 증상들이 많이 나와요. 매년 작기 끝나시면은 센터에서 토양 검사를 꼭 한 번씩 해보세요. 거기에 맨 끝에 정기 전도들하고 이렇게 표시가 떠요. 그래서 5가 나왔다, 4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 밭에 이런 증상들이 있는 이유가 이게 염류 때문이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염류 풀어준 제품, 이 소맨들을 접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품종마다 차이는 있어요, 또. 샤인머스켓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바이올레킹이나 또 다른 그 세력이 강한 품종들은 또 문제가 없어요. 거의 샤인머스켓 위주로 처방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염분은 멀쩡한데 이런 증상이 또 나오네. 그 염분이 낮은데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에 비가 많이 왔던지, 겨울에 뿌리를 관리하신다고 로타리지 여기 한번 쫙 잘라주잖아요. 뿌리를 한번 갈아주잖아요. 그때 뿌리 상처가 받은 게 좀 오래 가다 보니까
본잡기 때 내가 식물이 물을 100을 먹어야 되는데 뿌리에 타격을 입어가지고 물을 30만 먹으니까 70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끝에서 똑같이 인생이 똑같이 나와요. 그때는 뿌리 관리 쪽으로 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일 좋은 게 헷갈리시잖아요.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매년 잡기 끝나시면은 토양 검사 꼭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럼 판단이 빨리 쓰세요. 아, 염분이 낮으면은 뿌리 문제겠구나. 염분이 높네? 그러면은 염류 문제겠구나.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지금 여기는 아까 사장님이 따오신 거고 제가 따온 것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품종마다 틀리게 다 나와요, 지금이요. 근데 대부분 시작점은 착화된 과 위치에서 위에 잎이든지 바로 위에 잎이든지 그 근방에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두 가지 원인인데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 기준으로 뭐 화수 정형을 4cm를 하라고 했는데 뭐 안 했어. 뭐 5cm, 8cm 남겼어. 그만큼 과를 많이 달겠죠. 그러면 수분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거기 에너지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는 얘네들은 이 잎에서 다 받아요. 그 잎에서 받다 보니까 과에 가까운 그 이파리 먼저 활용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파리하고 물을 뺏기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몰리브대 나오고 마그네슘 결핍, 이거는 인산 결핍, 이것도 이제 마그네슘 결핍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또 특이한 게 품종마다 틀려요. 이파리가 원래 이렇게 소엽종은 무조건 나와요. 소엽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파리가 큰데도 이런 증상이 나오네. 걔네들은 과가 클 거예요. 사이즈 자체가 알 하나당 뭐 그람 수가 더 많이 나가던지 그 원리가 있을 거예요. 괜찮은데 근데 네. 위에 보면은 네. 까매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질소과잉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질소 많이 쓰지 마라, 질소 많이 쓰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장님이 겨울에 듣는 이제 감사비료, 봄비료 그리고 추비도 던지시잖아요. 거기 들어간 질소 양 자체를 무시를 못해요. 또 한 가지 또 그게 있습니다. 그냥 샤인머스켓 단면으로 하면은 그게 100% 맞는 거고요. 바이올레킹이라든지 보면은 어떤 특정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진한 애들 자체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건 품종 특징이에요. 걔네들은 처음부터 질소를 적게 관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바이올레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만 주고 내비둬도 주기가 막 이만해지거든요. 그냥 여기도 그런 품종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걔네들은 처음부터 비배 관리를 적게 해주면서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품종을 다 품종 하시다 보니까 한밭에서 좀 이렇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 부분이. 얘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늘어나는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그 분비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체내에 들어가서 얘네들한테 책찍질 하는 거예요. 호르몬을 배주는 세포들한테. 야, 너 오늘 옥신 5개 나올 거 10개 분비해. 이렇게 책찍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2번은 권장 안 드려요. 얘네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가지고 한 번 정도. 그래서 비료 들어있나 보면 질소인산가리가 3, 12, 3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비대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비료 배합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비료는 책찍질을 당하면은 세포도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보양식으로 좀 버티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장님들 이제 물 좀 줄이시면서 이렇게 준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물 관리만 잘 하시더라도 농사 좀 수월하게 가실 거예요, 진짜. 저게 저거랑 똑같아요. 보통 시중에서 오이 사 먹으면은 어떤 오이는 막 쓰고 어떤 오이는 달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감은 오이는 써요. 그러니까 물을 덜 먹은 거예요, 확실히. 1200평에 기본으로 3만성에서 4만성을 간다. 네. 그러면은 요소가 뭐 6, 70kg 들어가야 된다. 네. 뭐 100평당 15kg 막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과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요소 넣지 말래. 질소가 그렇게 안 좋다 하는데. 이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면은 질소, 인산, 가리, 미량 요소, 칼슘, 황 이게 다 배합적으로 고루고루 분산이 돼야 농사가 잘 되는 거지. 질소가 우점을 해버리면 잘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 번은 진짜 그렇게 요소 농법을 해가지고 홍성에 딸기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 그에 폐농하셨어요. 다 작물 죽어가지고. 그리고 또 양평에서 양파 농가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분 2명이서 자기 농장에서 양파밭에서 촬영을 하고 있더래요. 지나가서 이제 막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농가 말에 의하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양파밭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요소로 키운 것처럼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있고 없는데 저는 모든 비료가 적정량을 좋아하지 뭐 이렇게 막 많은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감사비료 주실 때 퇴비 주시잖아요. 근데 퇴비를 주신 것도 좋은데 그게 다 녹아서 이용을 못 해요. 그걸 딱 뿌리면은 감사비료는 개념이 뭐냐면은 다 수확을 하고 나서 진짜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포도한테. 너 고생했으니까 이거 먹고 겨울 동안 잘 버텨줘. 그런데 탭이나 알고리즘을 주게 되면은 이게 그해 봄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조금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감사비료가 제일 중요한 게 한 번에 준 것들이 다 흡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감사비료도 루엔스 아쿠드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수확을 다 하시고 나서 이파리가 안 달려있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파리가 최소한 낙엽지기 2주 전에는 주셔야 돼요. 제가 2주라는 게 낙엽이 지기 2주 전이 아니고 최소 2주 동안 이파리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준 것들이 이파리가 있어야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뿌리에서 수분을 막 땡기거든요. 이파리가 없으면은 광합성 작용을 못 하다 보니까 수분을 못 땡겨요. 그럼 양분을 못 땡기는 거예요, 토양에. 그래서 이파리가 최소 2주는 달려 있어야 되고, 그때 이걸 주시면은 이건 액상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바로 흡수를 해요. 그럼 여기에 인산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감사비료나 봄비료 같은 경우에는 질소를 주는 게 아니고 체내 인산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인산을 최대한. 그 이유가 이파리에 인산이 들어가면은 이제 당이 형성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당을 과가 없기 때문에 나무에 밀어줘요. 제일 재밌는 게 그 당도 측정기 있잖아요. 그 나중에 봄에 수액 그를 때 한번 감사비료 준대하고 안 준대하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루엔사쿠 들어간 데가 당분이 더 높게 나와요. 당분이 있어야 겨울에 나는 에너지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루엔스하고 아쿠도를 이제 150평에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주라고 한 번 정도 막 권장을 딱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파리가 2주 이상만 달려있으면 상관없어요. 이파리가 없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이파리가 없는 경우에는.